안녕하세요. 이슈이슈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에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면서 투자 노하우도 배워보고 어떻게 하면 경제를 잘 읽을 수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 이슈이슈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2021년 투자를 어떻게 하셨는지 상반기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분이 계시죠? 무국 선생님 바로 만나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느덧 2021년 상반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저 그런데 코스피가 3,300선을 돌파하면서 이제껏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열었는데 제 주변에선 시장은 잘 간다는데 나는 투자했는데 수익도 안 나고 이게 3,300을 간 건지 안 간 건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종목 잘못 선택해서 그렇지. 제 친구 삼성전자. 그거 팔으라고 그랬잖아. 근데 삼성전자 팔고 카카오 들어갔대요. 뭐라고? 삼성전자 팔고 카카오 들어갔다고. 미쳤다. 일단 선생님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좀 이런 성향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일단 3,300선을 돌파한 국내 증시 앞으로 더 갈지 좀 전망 먼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수는 뭐 3,300에서 3,400을 가든 그 프로테이지가 뭐야? 100포인트. 어? 프로테이지. 3,300에서 3,400 갔어. 100포인트. 100포인트. 그럼 3년 프로테이지는 몇 프로야? 프로테이지. 3%잖아. 3%. 그런데 시가상위 종목들이나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 오르면 얼마야? 8만 지금 얼마에서 방금 8만 지금 1,000원 정도니까 3%면 38, 24, 2,500, 4,500원? 그러면 지금 8만 1,000원에서 2,400원 하면 8만 한 4,000원, 5,000원? 그 정도? 그 정도는 가능해. 이제 카카오를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땡길 수 있으니까. 땡길 수 있으면 지수는 올라가. 근데 그 안에서 그동안 급등 종목들 30% 빠지는 게 허다할 수 있어. 근데 선생님 일단 지수가 3,300을 간 거는 개인들의 영향이 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개인들이 많이 사줘서. 근데 최근 들어서 기관도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3,300선 안착에 도움을 줬는데 좀 이런 움직임이 3분기에도 이어진다면 그래도 일단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잘만 이동을 한다면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는 장이지 않을까요? 뭐 한 7에서 10%는 내시겠지. 근데 그게 크지 않다? 근데 그것도 종목 잘 선택해야지. 또 잘못하면 마이너스 7에서 10%또 허다하다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대형주 중심으로 5개를 설정해서 매매해. 2개 성공하고 2개 실패해. 그러면 한쪽은 7, 8% 먹고 한쪽은 마이너스 7, 8%야. 뭐야? 또이. 그거 똑같아. 지금 시가상위 종목이든 개별 종목이든 분산 투자든 뭐 해갖고 다 지금 다 똑같은 느낌인 거야. 지수는 올라가는데 나는 이게 또이. 심지어는 잘못 종목 선택한 거는 오늘 셀트리온이 급락했나? 네, 셀트리온이 국내 그런 그 백신 그게 돌연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하락을 했죠. 근데 나는 그 델타 변이도 간단히 얘기해서 판을 벌리는 하나의 에너지, 그러니까 변종은 자꾸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거는 효력이 있고 어떤 거는 효력이 없어. 그런데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거보다 더 큰 틀이 있어. 변이가 아마 확산되든 코로나 이제 백신이 나와서 그 이외의 세상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셀트리온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 큰 틀에서 오히려 셀트리온 하느니 먹거리인 농심이나 오리온이나 아니면 금리 인상을 확인하는 오히려 리츠 회사나 우리의 주도적인 건설주하라고 그랬잖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나는 셀트리온 3인방은 우리가 이 시간 통해서 누누이 얘기하는 합병하고 나서 그동안에 20년 동안의 그 회계 불확실성이 요번에 클리어해지나? 그걸 확인하고 하자는 걸 누누이 작년 10월부터 주장해갖고 셀트리온 대장주를 38만원 다 매도하고 한 1년에서 2년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드렸단 말이야. 그 전략 변함없어. 지금 고점에서 30% 빠지니까 한 27만원 단에서는 25만원과 27만원에서는 트레이딩은 가능할 수 있어. 근데 그 트레이딩 감각은 한 1000에서 2000 정도?
근데 그거 하느니 오히려 정책 테마주들 하지? 오히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또 같은 30% 빠진 것도 있어. 현대모비스. 나라면 셀트리온보다 현대모비스 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성비 전략이 막 나오는 것 같아. 그리고 오죽하면 또 이제 시가 20개 중 그 가성비 전략도 왜 안 하겠어? 안 한다고 자꾸 그러잖아. 그거보다 더 내가 한국은행이라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것도 사서 뭐 다 묻어두겠어. 근데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자산 갖고 최대 효과를 노리려고 그러면 주도주 물주기에 타야겠거든. 그러면 시가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살만한 게? 그냥 현대모비스 정도 가격대는 들어왔는데, 현대모비스 우리가 27만 원 살 때 몇 프로 수익률 30에서 32만 원에 매도하자고 그랬지. 그러면 귀신같이 하신 분이 10에서 15%야. 그것도 3개월에서 5개월. 수익이. 그래서 선생님, 우리가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 기아차, 지금 이제 기아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한 게임 다 마무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현대차가 수소 쪽으로 더 동력을 집중을 한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너믹스 인수를 했다 하면서 자동차주들이 더 가지 않을까? 뭐 현대차 지금 좀 담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근데 우리 방송에 가장 하지 마세요라잖아. 하지 그거보다 마? 대주주의 거버넌스나 이기심이나 탐욕을 더 보자.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하고 저 건물 질 때까지는 3년에 4년이야. 현대차, 현대모비스 아니니 우리가 가장 주구장창 주장하는 현대건설이나 현대로템하자고. 아니 왜 그거를 해? 그러니까 현대차는 작년에 하셨어야 돼. 작년 우리가 거버넌스 정혜선 부회장의 그 얘기 나왔을 때. 그리고 이미 애플카로 해갖고 현대모비스 40만 원, 현대차 이미 꽃을 다 폈어. 기아도. 그러니까 기아도 7만 원, 10만 원에서 1년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그 사이에 현대건설 우리가 눌림목 때 3만 원대, 이제 4만 원대, 이제 5만 원대야. 이제 6만 원대 이제 진입을 하고 만 원씩 끼역끼역 가서 10만 원까지 저 건물 질 때까지 가보자. 이 논리 아니야.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 3년 본 게 몇 개월 만에 그냥 카지노 갔다 확 가면 그때는 팔때 그러면 그 원동력이 뭐가 될까? GBC 타워? GBC 타워는 다 아는. 그 원동력? 보스턴 다이너믹스 그거 갖고 와서 뭐 한다고 할 때? 아니면 건설이? 그 현대건설 모멘텀? 현대건설의 모멘텀은 아파트 짓는 거죠. 개발. 당연하죠. 현대건설. 당연히 딱 답을 알잖아. 힐스테이트. 당연히 답을 알잖아. 우리가 그 배터리 할 때 배터리 3대장 노상 주창하잖아. 배터리 3대장 LG화학, 그 다음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화학 막 갈 동안 SK이노베이션 분쟁 때문에 눌렀다가 마지막에 탑했던 그때 갔지. 키 맞추기. 지금 아파트 3대장 뭐야? 힐스테이트, 자이. 그치. 하나는 이 편한 세상 DL이 고민할 게 너무 많았어. 푸르지요 대우건설? 이 편한 세상. 나 어디든 좋아. 서울이면. 서울이면 좋아? 그럼 선생님 이제 요약을 해보면 코스피가 3,300을 가든 3,400을 가든 사실 대형주에서 우리가 먹을 만한 파이는 크지 않고 시장은 완벽하게 K자 장사로 가는 종목이 더 가고 나머지는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 섹터로 잘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아니야, 잘못 말했어.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게 아니라 가는 종목 가다가 선수가 바뀌어. 순환. 순환. 그러면서 평균은 올라가. 그런데 주도주는 우리가 아파트 3대장, 그래서 그 밑에 단의 중소형주야. 그러니까 선생님 시가 1등, 20등보다 현대건설이 1등에서 20등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제 난 들어온다. 지금 1등부터 20등에 저 옛날에는 까까오도 저 밑에 있었어. 그럼 카카오를 왜 자꾸 까까오라고 하시냐고. 나 이게 버릇인 것 같아. 까까오 괜찮아요. 까까오가 저 밑에 있었는데 지금 올라왔죠. 그치. 3위까지.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런 세상까지 GS건설하고 현대건설, 특히 현대건설이 시가상위 20위에 올랐어. 지금 현대건설이 시가총액 몇이냐? 현대건설? 찍어볼까요? 28위? 가만히 있어봐. 57이네. 57이에요? 굉장히 밑에 있네. 생각보다 너무 밑이다, 야.
32 올라올 때까지 먼저 21은 넘어. 20일 좀 가파르고. 32 먼저. 오, 32. 이거 뭔가 그러면 전교 석차 보는 느낌이에요. 정교석자 GS건설은 몇 등이냐? GS건설이 현대건설보다 당연히 낫겠지. 78위? 아니네. 야, 93위? 아무거나 지금 막 찍고 있습니다. 한참 미치다, 야. 여기 있다, 야. 94위. 오! 비슷했어. 야. 현대건설 32, GS건설 52. 선생님 우리 목표. 오늘 1타 강사 같아요. 너를 선생님이 여기까지 보내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왜 그런 생각이 나면 우리가 그 배터리 3대장 할 때 정부에서 막 육성하고 뭐 전자에서 ETF도 만들어줬잖아. BBIG. 코덱스 BBIG. 그리고 대통령께서 거기다가 투자하셨죠. 돈도 넣으셨어. 그런 게 이제 모든 에너지의 끝물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건설 이쪽으로 계속 뭔가 정책이 나오면서 건설주들이 중심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선생님 이 집과 관련된 건설 외에 다른 건설들도 건설의 큰 범위 안에서 순환으로 계속 접근은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건설이 뭐 아파트 건설만 있어? SOC. SOC 네. 뭐 갖다 해서 철도 넣고 또 지하화시키고 이러한 그러니까 도시 개조론, 도시 재생 이런 개념일 때가 SOC 개념에서는 굉장히 큰 거거든. 그러니까 다음 2022년 3월 9일이 대선 일정이더라고. 그러면 7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정도 되면 이제 후보들이 이제 2명이 딱 압축이 돼. 대충 9월 초면은 그렇게 나올 것 같아. 그때까지는 이제 뭐 공약도 하고 막 할 거 아니야. 그러면 7월부터 네. 대선 시즌 발동. 그러면 대선 시즌 발동하면은 우리가 누구누구 관련주보다는 각 대선 주자들의 파워맨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지. 정책 관련주 뭐 이런 그치. 식으로 나를 뽑아주시면 저기 갖다 얘기해서 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를 진짜 실현하겠으면든지 무슨 복지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뭐 글로벌의 국제적 환경을 어떻게 하든지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올 거 아니야. 네. 그 정책의 지속성 그리고 될 확률 가능성.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정책을 내고 거기에 어떤 에너지가 나올까 이거를 공동 분모를 다 뒤져. 그러면 뭐 북한이나 일본이 이거는 갈리는 게 많아. 합이 없어. 이 사람은 좋게 사귀자면 저쪽하고는 싫게 사귀자고 그러고, 뭐 미국이 중심이 돼야 된다, 아니면 중국이 중심, 뭐 여러 가지들 있을 거 아니야. 어떤 후보가 나오든 합치는 게 있어. 건설, SOC, 경기 부양. 그렇지. 그거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없어. 그런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봉 파지 말고 계속 연봉 파자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려면 기업의 흔적은 연봉 파자고 자꾸 그러잖아. 그럼 선생님 연봉을 팔 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건설주도 흐름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전략도 같이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봉에 벌써 셀트리온 연봉을 한번 봐봐.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멀리 20년은 볼 필요 없고 10년 전에 2010년도에 얘 얼마였나 봐. 안 보여요. 13,000원, 3만원. 10년 전에. 10년 전에. 얘가 39만원까지의 에너지가 나온 거야. 10년 동안. 10년 동안. 우리가 차바이텍이 이 에너지가 나옵니다. 원격 진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선생님 우리 원격 진료 차바이오텍으로 가기 전에 건설주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아니 안 돼요? 10년 얘기하니까 그런 건데, 네. 그러면 건설주를 마무리하고 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현대건설 네. 10년 그래프 봐봐. 와, 엄청 많이 떨어졌다. 이 1990년대에는 현대건설이 잘 나갔네요. 그지? 이게 어마무시하게 갔던 주식이 박살이 나니까 3만에서 5만원 갔으니까 많이 갔다 그러는데, 옛날에 이게 건설주 90년도에는 지금 가격대로는 이게 100만원 단, 200만원 단. 90년대 중동의 붐. 그때 주식 투자 안 했지.
아니죠. 그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90년대 태어났어? 그럼요. 옛날에 엄청 주가가 많이 올랐었네요. 근데 그 이후로 주가가 굉장히 죽어서 횡보를 했으니까 이 주식도 연봉으로 봤을 때는 건설주가 전체적으로 붐이 한번 올 때가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화두가 있어. 외국인 포트가 비어 있어. 외국인이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아니면 건설주에 대한 현대 건설 대장주에 대한 외국인 보유 지분이 몇 프로겠어? 비어 있으면 빵 프로? 이런 식 기본으로 갖고 있지. 여기 보면 외국인 지분이 21%야. 최근에 10%가 급격하게 늘어있는 종목이 있었어. 카카오.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3개월 전에 21%야. 근데 지금 31%야. 그 10% 늘어나면서 12,000원짜리가 2만 2, 3천원까지. 그러면 현대건설 무조건 30% 넘는다. 근데 선생님 외국인들이 현대건설에 담을 만한 동력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지분이 적기 때문에 담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뭔가 뒷받침이 약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외국인 애들도 이제 성장주를 건설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진짜 서울 지역에 30만 채는 기본으로 들어올 것 같아. 시기는 좀 어느 지역이 됐든 뭐 용산 용작색이 됐든 어디가 됐든 재개발이 됐든 30만 채는 들어올 것 같아. 저 90년도에 저 일산 200만 호 노태 이런 에너지가 그때 건설주 에너지를 준 거거든. 이거 우리는 똑같은 것 같아. 그러면 건설 건자재, 그 시멘트, 그다음 그거와 관련된 건설 건자재가 이 경제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의 가장 핵심 포인트야. 그러니까 이 정책을 앞으로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어.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그러면 그런데 이게 중국의 1대1로 하고도 겹치네. 중국의 1대1로가 어떤 면에서는 SOC야. 해양 1대1로, 그리고 수소경제,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이런 것도 다 연결되고, 또, 그 사우디. 그러니까, 사우디에 우리 건설사가 만약에 그 네옴이라는 신도시 스마트시티 질 때, 우리나라 건설사가 진출하면. 그러면 또 그때 놀래고 막 살 거 아니야? 카타르뿐만 아니라 그쪽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오늘 건설주가 에너지 중 그 기폭제는 바이든 정부가 그 인프라 그 이제 그동안 이러고 이제는 이제 다 통과돼서 진짜 집행하면 이제 에너지가 나오겠지. 다들 전 세계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SOC다. SOC 같아.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 그렇고 중국은 더 어마무시하고. 약간 대공황 이후에 큰 정부가 나타나서 건설 이런 거를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살릴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거 비슷한 것 같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면 또 60년 주기설이 또 나와. 선생님 근데 그 60년 주기설에서 우리가 중국 할 때 셈을 잘못했었어요. 90년에서 60을 더하면 2030년, 2050인데 2050년, 거기서 30이라고 해가지고 그 반만 냈구나. 2050년 굴기. 그때까지 중국은 대만을 자기네들 중국화. 이제는 홍콩 완전히 넘어간 거 같아. 아예 언론사도 이렇게 된 거 보면 홍콩은 완전 중국화 될 것 같고. 요새 한국에 홍콩 아이들이 많이 온다. 그래요? 여의도에. 홍콩 하면 금융의 중심. 그래서 이제는 싱가포르 파가. 가지 않고 홍콩에서 일로 넘어오는 애들이 막 생겨. 금융계통에서. 그래서 집 보러 다니는데 여의도에 집이 없어요. 좀 얻어주세요. 이러고 있어. 내가 그 옛날에 알던 경쟁자들이네. 그게 이제 또 여의도 집값 올리게 생겼어. 그러니까요. 제 경쟁자들이에요. 여의도 집 사야 되는데 그 경쟁자들이 들어와. 그러니까 홍콩 이미 너무 큰 부호들은 벌써 싱가포르로 벌써 튀었어. 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옛날 그 영국 정부가 이제 중국에 환호할 때 그때 한번 그 홍콩에서 카나다 가고 뭐 그런 어떠한 그 뭔가 하나의 그 이동이 있었지. 이제 마지막 이동이 이제 있는 것 같아.
근데 요번에 홍콩에서는 중상층이 오는 것 같아. 아무래도 경제력도 있고 중국의 공산화되는 분위기를 피하려면은 경제적인 수준이 좀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이 그리고 너무 저기 영국이나 그 가격 부담스럽고. 아니 아메리카나이즈 된 사람들 아, 중에 카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갈 형편이나 뭐가 안 되고 또 동남아 가기 싫고 우리나라 좋은데. 그래서 우리나라나 일본 쪽으로 오는 에너지가 좀 센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우리 현대건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 이게 현대건설이 아니라 건설주 전반적인 움직임 속에서 현대건설을 대표적으로 체크를 해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배터리 3대장 노래 불렀잖아. 아파트 3대장 무조건 기본 포트를 갖고 있고 1년 들고 갑시다. 우리 계속 끌고 가는데 이제 건설주가 성장주 개념으로 보자. 건설주가 성장주. 반도체보다 더 낫다. 그럼 선생님, 우리가 전에 건설주 대세론을 외치면서 일찍이 올해 초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미 현대건설, GS건설은 수익 실현 하고 충분히 눌림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자 그랬지. 지금 이제 사는 위치. 왜냐면 GS건설도 47,000원까지 갔다 41,000원까지 빠졌더라. 뭐 현대건설도 59,000원까지 갔다 52,000원. 이제 눌림목. 다음은 이제 6만원. 그래서 이렇게 만원씩 계단식으로 하면서 누가 10만원 먼저 가나. 아파트 3대장 중에. 그럼 선생님, DL ENC 같은 경우는 DL과 DL ENC 그런 시속 게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DL이 밑에서 많이 좀 눌렸다 이제 다시 좀 올라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럼 시소니까 DL ENC 팔아야 돼요? 아니지. DL 누를까 그 구조에 이제 DL을 올려갖고 DL ENC를 눌렀단 말이야. 네. 그러면 내가 DL은 이제 얘네들이 인위적으로 7만 원대까지 누를 겁니다. 7만 5천 원, 7만 7천 원 예고해드렸잖아. 이런 예측이 왜냐면 이걸 견적 비용이라고 그래. 견적 비용이요? 이건 해봐야 알아. 이런 롱숏이나 비펀드 운영해갖고 해봐야 대충 이 DLENC가 얼마에 넘어갔고 거기서 대주주가 어느 정도 마이너스 났고 이 마이너스를 복구하려면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직장에서 내가 월급을 너한테 연봉을 간단히 얘기해서 4,000원 줘. 그럼 너는 거기에 3배에서 5배를 해야 기본으로 가는 거를 그때 대충 이런 견적 비용이 나오잖아. 네. 여기 M&A라 블록딜에도 그 견적 비용이 나와. 그러면 대충 DLENC를 손해보 갖고 DL로 유상증자해서 넘긴 애들을 다시 복구하려고 그러면 그게 20만 원 무조건 넘겨야 되는 게 그 견적 비용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DL을 올렸다 뺐다 하면서 요거를 갖고 DLENC를 계속 하고 여기서 수익 난 거를 그쪽으로 계속 하고 DLENC는 이미 그 사이에 B펀드에서 이미 어마무시하게 사놨을 거야. 누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흔들면서 이거를 계속 같이 그리고 펄을 계속 주겠지. 그때 이제 정부의 정책 타이밍이나 갖다 여기서 대주주의 그 속도 탐욕 이런 것들이 다 작동을 하겠지. 대충 그거는 현대차 우리 거버넌스 할 때 현대 글로브스를 먼저 쫙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현대 오토에 뭐 현대 이거 막 돌리는 개념이 있었잖아. 네네. DL도 지금 그 다음 DL 갖고 와 했다가 이제 DL ENC 작업이 이제 나는 한 10월에서 12월 되면은 뭔가 한번 피지 않을까.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되나? 그냥 20만 원과 13만 원을 4등분 해봐. 그러면 17만 원, 18만 원이 벽이 될 것 같아. 그럼 거기 와서 또 한번 흔들어 버리고 부산산업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러고 나서 계속 하다가 한번 마지막 분출은 현대건설이 치고 나갈 때. 그럼 대장주는 현대건설인 거예요? 현대건설하고 GS건설이지 대장주는. 근데 이제 DL은 거기에 건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도 밀리잖아. 이편한 세상이. 이편한 세상은 GS 그 자이나 힐스테이트랑 생각하면 일단은 조합이- 아파트 하면은 자이를 또 제일 좋아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레미안. 근데 이제 삼성그룹은 뭐 하나가 문제 있냐면 이재용 부회장 불확실성. 그리고 삼바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그 세 분의 판사가 계속 그거를 질의응답하고 막 판결을 해요. 그러면 이 연말까지야. 그러면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짱돌 뉴스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계속 그쪽까지 신경 쓰면서 건설, 그리고 삼성물산은 건설 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패션도 있잖아요. 다른 아니 왜 종합상사가 더 크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삼성물산을 하느니 GS건설이나 DLES로 바꿔타거나 현대건설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속편하게.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DLENC가 건설 쪽으로는 네임밸류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 DL이라는 회사에서 이 DLENC를 계속 뭐 이렇게 가져와야 되는 거버넌스적인 측면이 같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메리트로 보시는 분들은 DLENC, 아니면 건설 성장주 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현대건설, GS건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자이 살래요. 아니 나는 힐스테이트 살래요. 그치, 자이 사고 싶어. 아이파크 살래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된 종목을, 그래서 아파트 3대장은 갖고 있자. 이제 배터리 3대장 시대가 가고, 왜냐면 연봉으로 보면 LG화학 연봉 한번 볼래? 그 시가상위 종목에 그 2018년 19년에 LG화학이 그 얼마였나 지금 한번 봐봐. 연봉으로 2018년 19년에 30만 원, 40만 원. 이게 100만 원까지 간 거예요. 이 사이즈 큰 게 30만 원, 60만 원 따따블은 아니지만 100만 원까지 해놓고 대주 탐정에서 분할시켜 버렸잖아.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하면 쪼개거나 분할하거나 이 대주 탐력들이 나와. 그러니까 이 LG와 또 삼성 SDI 볼래? 10만 원짜리가 80만 원. 3대장이 3년 동안 어마무시하게 급등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연봉을 보면 이게 나는 트레이딩 구간이지, 이게 이제 새롭게 뭔가 오히려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기아나 자동차 가야지. 근데 아직은 그 현대차 거버넌스 안 끝냈으니까 오히려 자동차 부분에서는 자동차 부품단이나, 오늘 같은 날 이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그동안 누가 SNS 텍이나 이런 것들 급등하대. 그런 것들의 순환 트레이딩이 있을 뿐이지, 대장들은 벌써 2019년에서 2021년 1월까지 한 큰 게임이 한번 끝났다.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 세 종목을 다 조금씩 사는 게 나아요? 아니면 모아서 하나에 몰빵을 해서 딱 집중하는 게 좋아요? 똑같은 소리 한다 또. 아니, 선생님 원래 똑같은 얘기는 똑같은 얘기지만 또 똑같이 반복하는 것 속에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답니다. 살고 싶은 아파트 주식. 살고 싶은 아파트? 아, 그래요? 살고 싶은 아파트. 아파트. 내 마음에 하나가 있는데. 그 종목을 사. 네, 알겠습니다. 그 만약에 이미 있어, 아파트. 그러면 다른 아파트 하나 더 사시오. 알겠습니다. 자유 있으시면 힐스테이 사시든지 이 편한 세상을 해서 마음의 편안을. 알겠습니다. 자, 건설주 얘기 좀 해봤고요, 선생님. 이제 앞서서 말씀하셨던 차바이오텍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최근 들어서 우리가, 사실 뭐 최근 얘기는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차바이오텍, 차병원 IPO 뭐 등등 얘기를 했는데, 지난 일주일 사이에 차바이오텍이 주가가 껑충 뛰었어요, 선생님.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선생님 물론 엄청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동평균선도 보면은 좀 서 있거든요. 그래서 뭐 또 트레이딩 하실 분은 뭐 2만 7, 8천에 30% 가고 팔았다. 이제 2만 5천 원, 6천 원 지지할 테니까 샀다.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다음에 내공세이신 분은 나는 여기 이제 롯데, 우리가 롯데지주와 롯데그룹하고도 연관시키잖아. 네네. 청라지구 그 건설을 누가 맡았지? 네, 롯데건설이 인천 청라의료 복합타운 공모 파트너로 차병원을 선택했습니다. 이 부분 살짝 브리핑도 해볼까요? 제가 이럴 줄 알고 준비했는데,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26만 1635제곱미터 부지에 병상 500개 이상의 종합병원, 의료 바이오 관련 업무,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고 있는데 롯데건설, 차병원, 메리츠화재, 현대건설, 금호건설, 해안종합건축사와 정림종합건축사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현대건설도 있어요. 그리고 롯데 청라지구야. 차병. 그러면 비행기 타고 와서 인천공항에 내려갔고 청라에 가서
땡기고 하는 거지. 땡기고 여권에서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그 옛날에 그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 성형하고 가면 그거 달라가지고 들어가- 확인 못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여권 사진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얼굴 막 해서 막 10년 젊어져서 가면 누구세요? 저예요. 맞다.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이제는 원격 진료, 호텔, 병원, 이 비즈니스 툴. 그다음에 이제 나는 롯데그룹이 그러니까 신동희 회장이 이베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 이제 조만간 발표하신다고 그러거든. 한번 호텔, 병원 이거 연결시켜서 호텔, 롯데호텔 IPO의 큰 에너지. 그리고 일본부터 먼저. 일본에는 원격 진료를 허용을 해갖고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쪽 연결고리. 그래서 차병원하고 자꾸 연결시키는 에너지가 롯데건설, 차병원 이게 그냥 나온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또 차병원도 요새는 계속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설계하는 싱크탱크들이 있지 않나. 근데 선생님 차병원 그룹이 나중에 옛날 셀트리온처럼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셀트리온은 그때 항상 뭐 얘기하면 램시마 뭐 얘기 나오면서 그거는 분석이 아니야.